여러분 보세요. 야,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압승하는 이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아주 좋은 지역구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새는 선거 여론조사 한눈에 볼 수 있게 서비스를 너무 잘해. 우선 MBC가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론조사 M이라고 해갖고 여론조사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지역구를 누르면 그 지역구 관련해갖고 역대 있었던 여론조사들 싹 나와서 그 추세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3번 이상 여론조사 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파란색은요 민주당이 우세한 곳들 나오는 거고, 이 보라색은 경합, 빨간색은 그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이에요. 아직까지는 여론조사를 많이 안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 더 확실해지겠죠. 근데 딱 봐도 알겠지만 지금도 민주당이 우세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하나 좋은 게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는 지난 총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긴 했거든요. 근데 오마이뉴스도 지역구별로 딱 검색하면은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 근거로 매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요. 우세 지역을. 현재 보면은 민주당은 76곳, 국민의힘은 35곳이 지금 우세하다 그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쭉 보다 보면은 지금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도 여론조사 M이라든가 오마이뉴스 요 4.10 국회의원 선거 이 판세 분석 보시면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하남시 갑이에요. 하남시 갑. 오늘 사물이 제목을 제가 추미애가 국회의장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올라갔다, 이게 오늘 제목인데, 저는 추 장관이 요번에 반드시 당선이 돼서 국회의장 되는 거를 난 꼭 봐야겠어요.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요번에 범진보가 200석 하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에 당대표 한 번 더 연임하고 거기에 22대 총선 전반기 국회의장을 추미애 의원이 하면 대박이죠, 진짜.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진보한테 온 기회죠. 그런 모습을 나는 반드시 보고 싶은데, 걱정은 뭐냐, 추 장관이 요번에 출마하는 하남시 갑이요, 너무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 하남시 갑은 요번에 만들어진 거죠. 하남이 요번에 분구가 되면서. 하남은요 민주당한테 혹은 그 국민의힘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곳이 아닙니다. 여긴 정말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 하남시를 보면요, 한나라당이 16대 때 했고 17대 18대 때 민주당이 했고 19대 20대 때 새누리당이 했고 지금은 또 민주당이야. 계속 민주당과 보수와 진보가,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쪽 계열이 주고받았던 곳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곳이 아니야, 실제로요. 지난번 총선도 보면요, 제가 지난번 한번 방송했지만 어떻게 이겼냐, 최경훈 후보가 미통당의 이창근한테 17% 차로 이겼어요. 17%. 크게 이겼죠. 굉장히 크게. 근데 크게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왜 크게 이겼냐, 미통당에서 원래 현역 의원이었던 이현재 의원, 여기가 현역이었거든요. 여기를 공천 배제하는 바람에 여기서 무소속으로 탈당해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15%가 나온 거예요. 이거 합치면 49%야 거의.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최정윤이 미통당만 보면은 크게 이긴 것 같지만 이현재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그리고 싸우지 않았으면, 이거 싸우는 바람에 보수가 사실은 투표를 안 한 거거든요. 여기 질 수도 있었어요. 여차하면. 여기 진짜 겨우 이긴 거예요. 진짜 겨우 이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남시 자체가 쉬운 지역이 아니야. 그냥 박빙. 민주당이 불리하지도 않지만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박빙. 지난 대선 때도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재명한테 10만 1000표. 10만 1000표. 윤석열은요. 10만 표. 이거 보면은 0.5%. 이재명한테 0.5% 더 많이 나온 것이에요. 대선 때. 그러니까 딱 봐도 어때요? 딱 중간이야, 중간이라고요. 하남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남시로 갔다. 그러면 이기는 게 어렵지 않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남시가 어떻게 됐어요? 분구됐어, 분구. 사람이 너무 늘어갖고 나눴어요, 분구. 그래갖고 하남시 갑, 하남시 을이 됐죠. 요번에. 추미애 장관은 요번에 하남시 갑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갑이 어디냐면 하남시에서 천연동, 신장 1동, 신장 2동, 덕풍 1, 2동, 강북동, 또 감일동, 위례동, 충군동, 초이동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구를 보면은 이 동을 보면요. 이게 골 때려요. 내가 이거 보고 왜 좌절했냐면 하남시 전체를 보면은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표가 딱 50대 50이었거든요. 50대 50? 50대 50인데 동으로 가면은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어떤 동은 보수적인 동이 있어. 그러니까 좀 신도시 쪽 이 도시들은 민주당이 유리하고 여기가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농촌 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수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갑으로 넘어온 지역들 있죠. 갑으로 넘어온 지역들이 다 어디냐면은 윤석열이 이긴 지역들이에요. 윤석열이 크게 이긴 지역들. 이거 보세요. 제가 노란색 체크한 곳 중에 빨간색 체크한 거 있죠. 이 빨간색들이 윤석열이 이긴 곳들이거든. 그냥 이긴 것도 아니야. 크게 이긴 곳들. 여기 17%, 천안동 17%, 신장 2동 7%, 덕풍 2동 0.8%, 갑봉동 11%, 위례동 14%, 충군동 23%, 초이동 12%. 아니 이게 하남시를 전체를 합쳐가지고 통계 냈을 때 반반인데 하남시 갑과 을을 어떻게 나눴냐? 민주당한테 유리한 동들을 모아가지고 하남시 을을 주고 민주당한테 엄청 불리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하남시 갑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물론 이건 일부러 모은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지역에 따라서 나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러면 하남시 갑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이거를요? 제가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하남시 간다고 딱 그랬을 때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막 마음이 답답한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여기가 무슨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남시에서 보수가 압도하는 곳들만 동을 모아가지고 갑을 만들어버렸어.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여긴 당연히 이번에 만들어진 지역이니까 한 번도 주사가 나온 적이 없었죠. 야, 그런데 놀라운 거. 25일, 26일 두 번에 걸쳐 갖고 조사가 나왔어요. 우선 25일 날 여론조사 꽃이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이 몇 프로 앞서냐? 12% 앞서게 나왔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지금 민주당이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니까 나올 수 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하남시 가면요 거의 지금 강남이야, 강남. 지금 분위기가. 근데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여론조사 꽃에서 12% 앞서게 나온 거죠. 대박입니다. 이게 25일 날. 근데 오늘 나온 거는 조금 더 좀 가까워요. 오차 범위 안에서. 뭐냐면 오늘 나온 거는 KSOI에서 4% 앞서게.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을 수는 없지만 이거 진짜 해볼만 하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왜
여기는 어렵겠다. 제가 사실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런 분위기인 거야.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게 그동안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꿈도 못 꾸던 지역들이 있어. 좀 이따 보여주면 부산 해운대 갑. 이런 데도 지금 민주당이 앞서는 게 나왔잖아 요번에. 응? 그러니까 뭐 이런 데도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지 분위기가. 더군다나 추미애라는 사람의 이 개인기가 있으니까 또 재밌는 거 여기에 누가 나왔냐? 자유통일당 주옥순이 나왔습니다. 주옥순. 주옥순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1.4%가 아니고 뭐 2% 3% 가져가면 또 고맙죠 뭘.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하남시에서 당선된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선되면은 당연히 국회의장 1순위죠. 국회의장 1순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야 국회의장 될 수 있다 요번에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 국회의장 돼야 돼요 꼭.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냥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대요. 굉장히 어려우시대요 지금 진짜로. 어렵겠지. 뭐 지금 변호사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렵대.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그래도 국회에 들어가면 월급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형편이 어려우시대. 어렵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좀 이런 개인적인 이유에서라도 추미애 장관 하면 너무 짠한 게 많잖아요 진짜. 응? 꼭 들어가셔가지고 생활도 좀 안정을 찾고 육선의 국회의장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기회가 많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대선하고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뭐 차기에 추미애 장관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할 수 있지.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카드가 많으니까 추장관이 하여간 무조건 이번에는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남시가 되게 분위기가 좋다. 근데 하남시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남시가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굉장히 불리한 곳인데 여기서 잘 나온다고.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지금 전국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가령 부산의 해운대 갑. 야, 부산의 해운대 갑이 여러분 여기도 원래 그 분구된 지역이에요. 2016년도에 해운대 갑이 처음 지역구가 이 선거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처음 등장한 게 하태경이죠. 하태경이 20대 국회 21대에서 당선이 된 건데 여기 당시 하태경과 유영민이 붙었어. 유영민. 근데 하태경이 유영민한테 10% 차로 이겼죠. 20대. 그런데 그 다음 총선 때 어떻게 됐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코로나 사태 같은 거 잘하면서 엄청 압승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에서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태경이 유영민을 22% 차로 이겼어요. 22%. 20대에서 10%였는데 21대에서 22%요. 아니 21대 때 만약에 민주당이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 모르겠어. 근데 21대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민주당이 가장 큰 압승할 때 아니에요? 압승할 때 아니에요. 평가 좋을 때 아니야. 더군다나 유영민이 20대 때는 사람들 잘 모르지만 21대 때는요 뭐였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과기부 장관까지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로 졌다고요. 여기는 무지하게 어려운 곳이에요. 해운대 갑. 부산 자체가 어렵지만 해운대 갑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 근데 여기를 지금 너무 꿀자리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하태경 내쫓고. 물론 하태경이 자발적으로 내쫓긴 거지만 내쫓기고 여기 누가 들어갔습니까? 윤석열의 최측근 그 주진우가 들어간 거야. 주진우가. 윤석열이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 없애버린 다음에 뭐 만들었습니까? 법률 비서관 자리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앉힌 게 주진우 아닙니까? 주진우.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아마 하태경이 나왔으면은 분위기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지난 3월 11일 날 3월 11일 날 KSOI가 했을 때 주진우가 민주당 홍순원 후보보다 10% 앞섰거든요. 10% 앞섰는데, 최근에 한국리서치가 한 걸 보면은 홍순원 후보가 4% 앞서게 나왔죠.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겼다 그건 아니지만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기적이에요. 해운대 갑이 이렇게 나오면요, 다른 지역구도 다 흔들리는 거야 지금 이게. 근데 이 여파가요, 진짜로 TK는 모르겠어. 근데 부울경은요, 조국 장관이 부산 갔다 오고 나서 분위기가 더 좋아진 거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국 장관이 부산 몇 번 더 가갖고 뭐 민주당 찍으라고 말은 못하지만 분위기 만들어주면은 이게 같이 연동되는 거거든. 지금 부산에서 조국 바람이 엄청나게 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되고 있다고요. 엄청 많이.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 중에 조국혁신당을 원수같이 여기고 지금 계속 말도 안 되는 욕하고 막 재산이 왜 이렇게 많냐, 조민은 왜 재산 신고 안 하냐, 그런 개소리 좀 하지 말고 좀 서로 윈윈 해야 된다. 윈윈. 지금 부산 이렇게 바람 부는 거는 조국혁신당 그 여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운대 갑도 분위기가 좋다.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리고 또 어디가 그러냐? 어저께 소개했지만 충남 서산 태안 성을 쪽에 있는, 어저께 기자회견 했잖아요. 지금 충남 서산에 당원들이 한 700명 있대요. 국민의힘 당원이 한 700명이 있는데, 그 당원은 700명 중에서 한 400명인가가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조항기 후보를 지지선언 했잖아. 지지선언. 근데 이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지역이냐면, 여기는 충남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에요.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이 된 적이 없어. 이 지역에서. 우리가 모든 지역구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구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지역구 빼놓고 진짜 어려운 지역구들 몇 군데 보면은 다 알 수 있는데, 이 충남 서산은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는 곳이야 원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여기도 지금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지난 3월 19일 날 그 코리아 리서치 보면은 성일종이 8% 앞서고 있었는데, 이번 3월 20일 날 조사 보면은 2%. 이기진 못했어. 이기진 못했지만 2%까지 따라갔어요. 지금 분위기가. 대박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보수 진영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야지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씨발 찬성하는 이 정당.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나라 지키겠다고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성일종. 이런 새끼를 어떻게 지지합니까? 충남 서산 태안에서. 지금 우리 바다를 다 이렇게 오염시키고, 진짜 우리 어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들을 위해서 표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정말 더 노력하면은, 여기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이기는 건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거 엄청나게 많이 따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따라간 거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데가 어디냐? 지금 강남을 같은 경우 보면요, 강남구에서 이제 분화가 된 건데, 강남을은 민주당이 딱 한 번 이겼어. 딱 한 번. 20대 국회 때 전현희가 한 번 이겼죠. 한 번. 강남에서 민주당이 그나마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강남을이에요. 을. 왜 그러냐면 원래 강남을도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는 지역인데, 강남을이 왜 가능성이 생겼냐? 강남 갑을만 있을 때는요, 강남은 이길 수가 없었어. 그런데 강남 갑을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병이 하나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원래 강남 을에 포함되어 있던 대치 1동, 대치 2동, 대치 4동 있죠. 요 세 동이 강남 병으로 빠지면서 강남 을이 보수, 아주 극보수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국힘 찍는 아주 그 사람들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한쪽이. 그래가지고 그나마 강남을은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이 됐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뭐가 많냐면 그 1원 1동, 특히 1원 1동하고 여기 수서동 있죠. 수서동, 세곡동, 요 세 군데에 뭐가 있습니까? 임대 아파트가 많아요. 임대 아파트, 국민 임대 아파트, 또 장기전세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총 한 13,000세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들이 민주당을 몰아주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안 몰아주면 지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강남구 을에서는요, 여기가 할 만한 지역인 거야. 아니, 저는 꼭 그 전략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대 아파트를 전국에 많이 지어야 돼요. 특히 보수 지역들에 많이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 지금은 굉장히 그냥 선거 그 공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 머릿속으로는 부자 지역, 강남 같은 데서 어떻게 민주당이 이겨? 어떻게 이깁니까? 간단해요. 거기에 민주당 찍을 수 있는 유권자들을 많이 보내면 되거든. 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대 아파트, 응? 국민 임대 아파트, 영구 임대 아파트, 장기전세 아파트, 그런 거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많이 아파트 자체를 지는 게 아니고, 아파트 졌을 때 임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뭡니까? 그만큼 할당을 하잖아, 할당을요. 할당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선거에도 진보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반면에 무조건 재개발해가지고 그냥 비싼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선거할 때는 우리한테는 불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임대 아파트를 상당수를 할당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앞으로 선거 구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시 못해요. 근데 강남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여기 일원동, 수서동, 해서 태곡동에 임대 아파트, 영구 임대라든가 국민 임대 아파트, 장기전세, 10년 그 공공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여기. 그 표들이 민주당을 찍으면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어려워졌냐? 대치 1동, 2동, 4동이 몰려간 강남병이 진짜 어려운 거죠. 강남병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강남병에 요번에 누구 나옵니까? 누가 나오냐면 박경미 의원이 나오는 거죠. 강남병. 너무 아까워. 저는 박경미 의원 너무 좋아하거든요. 박경미 의원하고 재윤경 의원 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박경미 의원이 강남병을 갔어요. 거기서 꼭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강남병은 뭐 여론조사 한 개 나온 게 없어. 또 하지도 않아, 이런 데는요. 지들이 유리하니까. 일부러 우리가 안 하면. 근데 병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어려운 곳이죠. 강남병이 진짜 어려운 곳이에요. 이게 왜냐면 을에서 딱 그 보수들만 모아가지고 딱 보낸 곳이 병이거든. 대치동. 그래서 하여간 그나마 강남을이 할 만한데, 강남을이 그래가지고 20대 국회 때 전현희 의원이 김종원한테 무려 10%. 야, 대박이죠. 이긴 것도 이긴 건데, 그냥 이긴 게 아니고, 10%가 아니고 몇 프로냐면, 몇 프로 이긴 거야, 이게. 7%. 전현희 의원이 김종원을 7%로 이겼어요. 7%로요. 7%. 크게 이겼죠, 크게 이긴 거예요. 이 정도면요. 강남을인데. 근데 이럴 수 있어, 강남을은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난 선거도 어땠어요, 지난 선거 때는요, 전현희 의원이 박진한테 4% 서로 졌어요. 아깝죠. 근데 이거만 보더라도 지금 졌지만 엄청나게 크게 진 건 아니죠. 강남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강남을 왜 졌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강남을 같은 경우 뭐 일원동이라든가 수서, 세곡에서 몰표를 주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예인데 지난 선거 때요. 진짜 이건 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건 도저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 어딥니까? 개포 1동. 일원동이나 수서동, 세곡동에는 뭐가 많냐면 아까 임대 아파트가 있었지만 개포 1동엔 뭐가 있어요? 개포 1동? 개포 1동은요.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서울의 유일한 뭐가 있습니까? 판자촌이죠. 판자촌. 구룡마을이 있는 곳이거든요. 개포 1동 선거구. 3선거구죠. 개포 1동에도 선거구가 막 뭐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지까니까 개포 1동 3투표소가 계룡마을이거든요. 계룡마을은 어떤 곳이냐? 판자촌. 강남에 판자촌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여기를 이젠 재개발한다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참 가슴 아픈 곳이에요. 여기는 이상하게도 막 불도 많이 나고 막 그래. 근데 그게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게 진짜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한 건지 누가 불낸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 다 쫓아내고 여기 빨리 개발해서 아파트 짓고 싶어 하겠죠. 응? 이 판자촌 싹 없어지고 여기 재개발 쫙 돼가지고 여기 아파트 싹 들어가면은 강남을은 앞으로 민주당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앞으로. 그런데 하여간 지금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구룡마을에서 21대 때 박진한테 표를 준 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원래 여기는 상식적으로 전현희한테 몰표가 가야지.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박진에게 준 표가 48.5%예요. 한 반. 여기 이 마을에 사는 한 반은 박진을 찍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전현희가 지는 거죠. 나는 국민들이 좀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당을 좀 지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판자촌에 사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왜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50%가? 참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간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은 당선되기가 더 어려워질 거고요. 더 어려워지죠. 그나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는. 근데 요번에 보면은 여론조사 꽃이 지난 3월 22일 날 조사했는데 강청희 후보가 박수민 후보보다 지금 3%, 2.9% 뒤지고 있는 조사가 나왔어요. 이거면은 굉장히 선방한 거죠. 여기도 분위기만 더 타면은 더 열심히 하면은 이길 수도 있다.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데를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쇼크 먹는 거죠. 쇼크 먹어.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제가 그런데 좀 머리가 아파요, 사실. 머리가 아파. 뭐가 머리가 아프냐면 강청희. 물론 이제 여기는 워낙 보수가 강한 지역이니까 보수적인 사람이 가서 선거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이 강청희 씨 같은 경우는요, 만약 당선이 된다. 당선이 되면 민주당 안에서 아마 우리가 보통 불렀던 수박 딱 그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강청희는요. 요번에 어저께죠. 어저께 강청희 씨가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내가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머리가 아파. 아, 강남을 나왔으니까 이해해줘야 되나? 아니면 이걸 욕해야 되나? 왜냐면 민주당 의원으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나왔더라고요. 어제 내보낸 공약 보여드릴까요? 강남 닥터 강청희의 강남 약속. 그 어떤 내용이냐?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수서동, 세곡동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해제하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해제하겠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수서하고 세곡동에서 투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재건축 부담금 폐지하겠대. 세 번째가 제일 웃겨.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하겠대.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면제를 합니까? 지가 뭔데. 나 진짜 웃겨 죽겠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하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짓고 싶으면 안전진단 해야 되는데 면제하고 재건축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번째도 진짜 웃겨.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사람이 상속을 받을 때에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아야 돼. 막 수십억. 막 수십억을 상속 받는데 내가 자녀가 2명이 있으면 상속세 면제. 면제. 아, 정말 기절하리죠. 기절하리.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에이, 그냥 욕하지 말자 하는 게 여기는 워낙 어려운 지역이니까. 어려운 지역이니까 국민의힘 준우니 차라리 그냥 민주당이 가져가고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감당하자 하는데 벌써 머리에서부터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이 당선이 됐을 때 앞으로 민주당에서 과연 어떤 발언을 할까? 왜냐면 발언할 때 지역 구민들 당선이 된 다음에 나는 재선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이면 상관이 없어. 난 당선됐어. 된 다음에 난 재선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 지역 구민들한테 내가 어필해야 돼. 그러면 계속 발언이 세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김혜경 같은 경우가 연제구에서 된 다음에 계속 헛소리하고 다니는 이유가 지역 구민들은 그런 분위기니까 그 분위기에 맞게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전현희는 안 그랬어.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강청희 씨는 제가 모르겠어. 저는 강청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솔직히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강청희 씨가 요번에 민주당에서 공천받아갖고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있을 때 강청희 씨가 그 의협 관계자로 나와가지고 의료개혁 반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별로 안 맞는 사람 같은데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요. 근데 요번에 공약을 보니까 야 웃음밖에 안 나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그냥 유하게 보려고요. 왜냐면 한석이 너무 급하거든. 우리는 200석을 만들어야 되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그냥 과반수 넘겠다, 한 170석 갖겠다, 그러면 걱정도 안 해요. 그냥 저런 수박들 다 없애버려. 그러는데 이제는 반드시 200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석이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세송갑 김종민 찍어야 돼요. 무조건 김종민 찍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강청희 후보가 황당한 공약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는 우선 응원해야 돼. 저도 강청희 후보에 대해서 지금 잠깐 좀 안 좋게 얘기했지만 선거 기간에는 나쁘게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이제는 당선된 다음에는 제가 욕을 많이 하겠지. 근데 이제 선거 기간에는 이제 우리 후보들 욕하면 안 되지. 아니,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여간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여기는 진짜 안 되겠는데? 그랬던 지역들 중에 막 들썩들썩거리고 진짜로 너무 올 것 같은데? 그런 데가 많다고요. 그러면 딴 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빨리 4월 10일이 와라. 지금 저는 4월 10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10일에는요. 제가 지난번에 공지를 드렸지만 지난 4년 전에도 저희 이 312 분들 몇 분 오셔가지고 같이 방송 보고 같이 응원했거든요. 이번에도 4월 10일 날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같이 치킨과 맥주로 식사하면서 축구 보듯이 그 개표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날 4월 선거 앞두고 한 하루 이틀 전에 신청 받을 거거든요. 신청하시면은 그 명수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좀 먹거리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만나갖고 인사도 하고 같이 우리 승리의 축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사물이고요. 지금부터 사사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을 보니까 못하겠네. 그냥 사사비 다 아시죠? 오늘 신문 사설 비평 사사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못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서구문 여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후 2시, 3시에 방송이 있는 날은 제가 사사비를 준비해 놓고 방송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무리 때 붙여서 하려 그랬는데 사무리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이거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사사비는 내일 오전에 오늘 걸 하고 그리고 오후에 내일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리 라이브에 들어가시면 그 사무리 라이브 멤버십이 있습니다. 멤버십. 멤버십 좀 가입해 주십시오. 멤버십 가입하시면 우리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사무리 방송 사사비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유익하니까 여러분들 지속 가능한 방송을 위해서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무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